네. 네. 자, 양자수 배워봅시다. 첫 번째, 주양자수라 그래서, 자, 요건 n으로 나타내요. 자, 이 주양자수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자, 오비탈의 에너지를 결정을 해요. 오비탈. 또는, 자, 우리가 껍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껍질을 결정한다 라고도 불러. 음. 자, 그래서 n은 어떤 값을 갖냐면, 1, 2, 3에서 정수 n만 가질 수 있는 거거든. 네. 자, 그럴 때 이 n이 1이면은 이걸 k 껍질이라고 불러요. 음. 앞에서 배웠던 거죠? 네, 맞습니다. n이 2면은 l 껍질. L 껍질. 그 다음에 n이 3이면은 M 껍질입니다. m 껍질. 그렇게 나가는 거야. 네. 자, 요게 주양자수를 나타내고 두 번째 부양자수 또는 이거를 방위양자수라고 해도 돼요. 음. 이거를 우리는 L로 표현을 하는데 이 부양자수는 무엇을 또 결정을 하냐면 오비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오비탈 종류를 배웠죠. 네, 배웠습니다. 자, 오비탈 종류는 뭐뭐가 있었지? 그, 그 구형하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 S 오비탈. S 오비탈, SP, P 오비탈, D 그렇지. 오비탈. 그렇게 얘기하잖아. 네. 이 L이 바로 그걸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L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NA에서 결정되는데 0부터 해서 1, 2 해가지고 N-1까지가 가능해요. 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N이 1이면 무조건 L은 0밖에 가질 수가 없지. N-1이니까. 네. 자, 그리고 N이 2면은 자, L은 0이 될 수도 있고 L이 가질 수 있는 건 1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음. 이렇게 두 가지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네. 우선 L이 0이면은 이건 무슨 오비탈이냐면 S 오비탈을 의미해요. 음. 그 다음에 L이 1이면은 P 오비탈. P 오비탈. 자, L이 2면은 B 오비탈이에요. E 오비탈.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는 L이 1인 P 오비탈까지밖에 안 나와 거의. 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양자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요거는 자 L M이라고 표현을 할 때 또는 M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자기 네. 양자수는 오비탈 수를 결정을 해요. 오비탈 수. 자, 오비탈 수를 결정을 하는데 우리 S 오비탈에는 몇 개 있다 그랬지?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 수를 결정하는 거야. P 오비탈은. 세 개 있습니다. 그래, 그것처럼 요 자기 양자수는 L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L부터 해서 0 플러스 L까지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L이 0일 때는 무조건 LM은 0밖에 가질 수가 없지. 네. 그런데 L이 1일 때는 LM은 세 가지가 가능하단 말이야.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자, 이렇게 세 종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피오비탈의 경우 L이 1이면 피오비탈이잖아. 네. 그래서 피오비탈은 하나, 둘,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핀 양자수가 있어. 네. 자, 스핀 양자수는 우리가 LS라고 표현하면 되고, 이거는 전자의 회전 스핀을 결정을 해요. 전자의 스피. 그래서 모든 전자는 자, LS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랬을 때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자 채울 때 화살표 업스핀. 이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표현하면 다운스핀. 이건 시계 방향으로 회전.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6개를 한번 탄소의 경우 6번이거든. 네. 자, 6번이니까 얘 전자를 채워라. 그러면 오비탈에 채워라. 어떻게 채우면 돼? 1S, 2S, 1S에 둘. 2S에 둘, 그 다음에 2K 둘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잘 봐. 1S 오비탈에는 업다운으로 쌍을 지었지. 네. 2S에도 업다운. 2P 오비탈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네. 여기에 두 개가 채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 업과 업으로 채워졌겠지, 이렇게. 네. 자, 이게 전자의 번호를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해서 네. 자, 이 전자 6개를 왼쪽에서 배운 4개의 양자수로 표현해 볼 거란 말이야. 어, 자, 그러면 이 원은 자, n은 주양자 수는 몇 자리야? 주양자 수는 2자리입니다. 첫 번째 전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첫 번째 전자의 주양자 수가 첫 번째 전자 어느 껍질에 채워졌냐는 뜻이지. 1입니다. 그렇지, 1이죠. 이게 네. 바로 위에 있잖아. 이게 첫 번째 껍질이에요. 라고 표현돼 있잖아. 아, 네. 그러면 n이 1이면 무조건 l은 0밖에 없죠. 네. 왜? S오비탈이잖아. S오비탈은 0이라 그랬잖아. 여기 봐. S오비탈은 L이 0. 네. 그 다음에 LM은 무조건 0이지.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LS는 어떻게 돼? 업스핀이잖아. 업. 네.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봐봐. 두 번째 전자는 N은 얼마겠어? 2입니다. 아니죠. 얘도 이게 두 1입니다. 번째 전자인데 아, 1이지. 네. 1. 그래 1이야. 그리고 L은 0입니다. 0. LM은 0입니다. LS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다운스핀. 오, 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 봐봐. 세 번째는 네. N이 얼마짜리야? N이 2입니다. 그렇지. 이 네. 두 번째 껍질에 채워진 전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L은 공하고 1입니다. 아니야. 여기에서는 L은 S오비탈의 전자잖아. 0입니다. 그렇지.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LM도 0입니다. 그리고 LS는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음, 다음에 네 번째 전자의 N은 N은 2입니다. 그렇지. 네. L은 L, 0입니다. 0, LM도 0입니다. 그리고 LS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되고 다섯 번째 전자 N은 N은 3입니다. 왜 3이야 갑자기? N은 여기 두 2입니다.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예요. 네, 2입니다. 그 다음에 L이 이제 피오비탈이에요 라는 얘기잖아. 공하고 1? 아니야. 그냥 1이야. 여기 봐봐. L이 1일 때가 피오비탈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피오비탈에 있는 전자니까 네. 그리고 LM이 이제 여기에서 얼마냐면 요게 순서대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에요. 자 여기 봐. LM 마이너스 L부터 0, 플러스 L까지. 네. 그러니까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LS는 플러스 2분의 1. 그 어, 다음에 여섯 번째 전자는 네. L은 여전히 두 번째 전자예요. 네. 두 번째 껍질. L은 역시 1이야. 피오비탈. 네. 그리고 LM이 0이에요. 그리고 오, LS가 플러스 2분의 1. 이런 형태로 전자를 4개의 양자수로 모두 표시할 수가 있어.
자, 네.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요거 지우고 선생님이 다른 거 하나, 특정한 전자 하나 딱 집어서 한번 해보자. 네. 어떻게 되냐면, 자, 칼륨 19번이에요. 네. 1번 전자 채우려면 1S에 네. 둘, 2S에 둘, 둘, 2P에 2P에 6, 3S S에 둘, 둘, 3P에 4P에 6, 6. S에 하나. 그렇지, 4S 하나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 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자, 요거 쌍으로 이렇게 져 있고, 요것도 쌍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6개가 다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3S에 2개, 3P에도 6개, 그 다음에 4S에 하나. 그쵸?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특정을 지을 거예요. 여기서 3개만 예로 해보자. 네. 자, 요전자, 요거를 일렉트론 1, 그 다음에 요전자를 일렉트론 2, 그 다음에 요전자를 3라고 해서 이원은 n이 얼마짜리야? 2입니다. 그렇죠. 2. L은 L은 무슨 오비탈 전자야? 어렵게 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p 오비탈에 채워졌잖아. 네, 1. 그렇지. L은 무조건 1이야. 그리고 네. LM이 이제 순서대로 네, 요게 0입니다. 마이너스 1, 이게 0, 플러스 1짜리니까 이건 0짜리예요. 네. 그 다음에 LS는 플러스 플러스 2분의 1 업스핀이잖아. 네. 그 다음에 이 2를 나타내보자. N은 몇 자리야? 3입니다. 그렇지, 3. L은? L은 0입니다. 그래, 엑소비탈이니까 0. 그러면 얘도 무조건 0이야. 네. 그리고 LS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 이렇게 돼. 음. 그 다음에 E3 봐봐, E3. N은 또 얼마야? 3입니다. 얘도 3이에요. 그런데 L이 얼마야, 이제? 어, P오비탈 1입니다. 전자라고. 1. 그래, L은 1. 네. 그리고 LM이 순서대로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짜리야. 네. 그러면 얘는 플러스 네. 1. 그리고 LS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다 모든 전자를 4개 양자수로 표현이 가능해야 돼요. 네. 실제로 같은 4개 양자수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이게 바로 파울레의 베타 원리이기도 하거든. 음. 자, 그래서 이제 주귤의 발견으로 넘어갑시다. 네. 자, 그러면은 116페이지에 주귤의 발견 순서대로 한번 볼 거야. 자, 주귤의 발견에 맨 처음에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네. 자, 라부아지에는 당시까지 알려진 33종의 원소를 4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시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업적이 뭐냐면 그 네. 당시까지 33종밖에 안 알려져 있었어, 원소가. 어. 그거를 4개 그룹으로 따내는 네 개 그룹으로 나눠보려고 한 게 최초의 시도야. 음. 근데 누군가가 저렇게 제일 처음에 해보려고 하는 게 어려운 거지. 네. 그러고 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마구 따라한다 그랬잖아. 과학자들 다 도둑놈들이에요. 네. 실제로 어떠냐면 남이 뭐 해서 발견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실험 똑같이 어마어마하게 따라하거든. 음.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초전도체가 뭐 상온 초전도체 막 발명됐니 뭐 뉴스에 엄청나게 나왔잖아. 네, 맞습니다. 그거 전 세계에서 그거를 얼마나 따라했는지 모르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 엄청 따라 있어. 그리고 그걸 검증해 내려고 하거든. 아, 그러다가 결국은 아 이거 초전도체 아니야라고 결론이 났잖아. 네. 만약에 그게 상온 초전도체였잖아. 그러면은 지금 세계가 바뀌고 있을 거야. 이거 노벨 물리학상, 뭐 노벨 에너지, 뭐 노벨 화학상부터 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다 줘야지. 왜? 와, 에너지학적으로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러면 어, 에너지가 엄청나게 절약이 돼요. 대단한 거지. 뭐, 인류의, 그러니까 네. 아, 뭐, 그럴 수도 있어. 그처럼 네, 과학자들은 순전히 도둑놈들이야. 누가 저렇게 최초로 하느냐가 기발한 거지. 맞습니다. 그랬더니 저걸 분명히 따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음, 바로 따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이너. 자, 이 사람은 세쌍 원소설을 제안을 해요. 세상. 자, 그래서 세쌍 원소 간에는 물리적 성질에 규칙성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어, 근데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건 뭐가 물리적 성질이냐면 이런 거야. 질량이라든지 음, 또는 밀도라든지 녹는 점, 끓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 성질이 되거든. 네. 근데 이 사람은 있지, 우연히, 그러니까 재수가 좋았던 거야. 이렇게 쌍을 지었어.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칼슘, 스트론튬, 바륨,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쌍을 지었단 말이야. 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요게 원자량이 7이고 요게 39짜리거든? 네. 그러면 요거 얼마짜리일까? 나트륨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음, 저게 규칙성이 있어야 되니까 가운데 맞습니다. 거는 얼마일까? 자, 위에 거 아래 거 더해서 2로 나눠. 어, 절반 정도가 된다는 얘기야. 네, 23. 맞아요. 얘 23이야, 원자량. 음,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걸 x라고 하고 이걸 y라고 하면 이것도 구할 수 있겠지. 네. 맞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또 도둑놈들이기도 하지만 의심도 많잖아. 바로 안 네. 믿어. 야, 더 많은 쌍 제시해봐. 그랬더니 더 많은 건 발견을 못 해내요. 아, 네, 이 사람은 우연히 잘 봐. 지금 현재 수리나 칼루세프, 데마카스바라, 한거 개주납, 자, 지린, 비안비, 산황셀, 텔폴, 그다음에 불염, 불요. 요게 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이제 주기율표거든. 거기에 잘 봐봐. 요거 순서대로 세 개 나란히 아래에 있지. 네. 됐다.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이게 순서대로잖아. 칼슘, 스트론튬, 바륨. 음, 그 다음에 요것도 17쪽에 순서대로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은 우연히 이런 순서대로 나열을 했더니 당연히 이상하게 규칙성이 나타난 거야. 그런데 더 많은 쌍을 제시를 못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나오냐면, 야, 너 그거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내가 해봤는데, 라고 해서 누가 나오냐면, 뮬렌즈라는 사람은, 자, 이제 원소를 질량순으로 배열을 해봐요. 어, 그랬더니 배열하면, 질량순으로 배열하면, 여덟 번째마다
성질이 반복된대요. 화학적 성질이 반복된다는 아, 옥타브설을 제안을 해. 오타. 자, 우리가 음악에서 1옥타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거든. 네. 도에서 도까지가 8음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걸 1옥타브라고 해서 8번째 바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요거가 네. 요놈하고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나. 그리고 요것과 요놈의 성질이 비슷해. 8번째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나더래. 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그거 좀 왜 그럴까? 이것도 좀 배울 만하네 막 그랬겠지 처음에. 네. 네, 그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이 막 발견이 돼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원소, 새 원소가 발견이 되면은 음. 옥타브설이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안 맞지. 9번째 가운데 아, 하나 끼면 아, 10번째가 안 되잖아. 아, 네. 그래, 새로운 원소들이 막 발견되다 보니까 옥타브설이 깨진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또 누군가는 그래 잘 됐다 내가 한번 해보자. 그게 누구냐면 멘델레예프거든. 멘델레프. 이 멘델레예프는 어떻게 훔쳐가냐면 왼쪽에 있지 데베라인하고 뉴랜드 거를 훔쳐가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배열이 이렇게 되는 거야. 원소를 질량 순으로 배열하는 거야. 순으로 배열하되 성질이 반복되잖아. 반복되면 세로로 배열을 해봤어요. 어. 그랬더니 이 사람의 업적이 뭐냐면 현재 주기율 완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불러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은 배열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질량순으로 쭉 나열해. 근데 9번째가 얘하고 성질이 비슷해. 그럼 그 밑에다 놔요. 어.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다가 발견이 안 된 원소들은 그냥 뛰어넘어. 이렇게. 자, 뛰어넘고, 그 다음 계속 배열을 해봤거든? 네. 이렇게 배열을 해봤어. 그랬을 때 이 멘델레프의 요 자리 있지, 물음표 자리. 네. 요 자리가 예측 가능할까? 예측 가능한가라고 하면은 어떻겠니?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가능하다야. 왜 가능한지 봐봐. 네. 왼쪽에 두 사람 거 훔쳐갔다 그랬지. 네. 자, 베베라이너 거 훔쳐가면 이렇게 새쌍 안 될까? 됩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도 새쌍 만들 수도 있겠네? 어. 봐봐, 지금 가운데 거 해석이 가능하잖아. 왜? 위에 네. 것, 아래 것 성질의 절반 정도. 자, 그래서 선생님 책에 거기 봐봐. 멘델레프의 주기율에 물음표 위치의 원소를 예측 가능한가 했을 때 가능하다 해놓고 규소 아래 원소의 예측이라 그랬지. 네. 규소 아래에 저마늄 또는 게르마늄이라고 하는데 이 저마늄이 발견이 안 됐 당시에 예측을 해봤어. 거기 봐. 예측값은 원자량은 73.4야. 네. 밀도는 한 5.5. 녹는점은 800도 이상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근데 실제로 그 자리에서 원소가 발견됐거든. 네. 거기 봐봐. 실제값 72.6, 5.32, 928.5. 어때? 예측한 거와 거의 비슷하지 않아? 네. 왜 그러냐면 없는 거야. 발견이 안 됐으니까. 어. 발견이 안 된 거를 이렇게 예측했는데도 그와 비슷하게 예측이 가능하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현재 주기율 완성의 토대 마련이다라고 불러. 근데 완결하는 사람이 있죠. 항상 종결자잖아. 네. 얘는 원소를 번호순으로 배열을 해요. 자, 번호순으로 배열을 해서 결국 현재 주기율 완성을 했어요.
주기율표를 완성을 한 사람이 바로 모즐리야. 모듈.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여기까지. 그런데 네, 여기에서 이제 모즐리와 멘델레프의 주기율은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멘델레프 주기율과의 차이는 번호가 작은데 질량이 클 수 있어. 그러니까 번호순과 질량순이 바뀌는 곳이 두 줄이 있어요. 어, 바뀌는 곳이 있다야. 어디지?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 자, 아르곤은 18번인데 네, 얘가 질량은 40 정도로 나타나고 칼륨은 19번인데 얘는 39에 해당하는 값이 나타나거든. 음, 이렇게 질량은 더 작지만 이게 번호가 더 클 수 있더라라는 게 바로 그 차이점이야. 자, 그래서 현재 주기율이 완성이 돼요.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17쪽에 거기 주기율표 조그맣게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가 117쪽에 주기율이 완성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주기율표에서의 경향은 어떤 경향이 있을까? 이거를 경향을 배우면은 이제 끝나는 거야. 음,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학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거를 다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자, 알칼리 금속, 할로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아마 나올 거란 말이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설명을 다 할 거야. 우선 주기율의 경향 5가지 넘어서 이제 한번 보자. 네, 자, 주기율의 경향에서는 가장 크게 첫 번째 유효 핵전화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네, 핵전화야. 핵이 가지고 있는 전화량을 핵전화라고 부르는데 그 네, 앞에 유효가 붙었죠. 네, 이 유효가 붙은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것은 자, 실제 핵전화량이 아니고요. 실제 핵전화량이 아닌 전자가 느끼는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량을 유효핵전화라고 불러. 자, 그러면 유효핵전화량은 또 어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냐면 원자나 원, 이온의 크기,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주고 그 네, 다음에 이온화 연하는지. 에너지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유효액전화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과 실제 핵의 전하량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왜 달라지는가라고 할 때 이런 거야. 자, 수소는 1번이니까 플러스가 하나 있고 주변에 전자가 하나만 돌죠. 네, 근데 얘는 온전히 핵을 바라볼 수 있잖아. 하나 있으니까. 네, 근데 리튬이 있다고 해봐. 얘는 전자가 3개야. 플러스가 3개인데 전자가 3개 돌기 위해서는 껍질이 2개 필요해. 네, 근데 봐봐. 여기에 있는 바깥에 있는 전자가 얘를 쳐다보고 싶어. 네, 그러면 안에 있는 게 가리지 않아?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안 돼! 그러면서 가운데서 가릴 수 있단 말이야. 예, 이런 걸 가린다. 그래서 가리움 효과라고도 부르고 네, 전자 간에는 또 어때? 반발력. 반발력이 존재하지. 네, 밀어내는. 그런 힘 때문에 요 바깥에 있는 전자는 플러스 3을 절대 느낄 수가 없어.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바깥 껍질 전자는 자, 안쪽부터 쓸까요? 이렇게 할까? 안쪽 껍질 전자의 가리움 효과와
전자 간의 반발력으로 인하여 바깥 껍질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량은 실제보다 어떻게 된다? 어, 실제 핵전하량보다 작게, 감소한다, 작아진다. 네, 감소, 작게.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게 유핵전하량의 주기율표에서의 특징이야. 그러면 여기서 뭘 외워야 하냐면 이게 중요하지. 주기율표에서 경향은 네,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주기라고 하는 건 가로줄이었죠. 네, 맞습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클수록 유핵전하도 증가해요. 음, 핵전하량이 증가하다. 그러다가 주기가 변하는 순간, 주기가 변하면 급격히 감소해요. 급격히 감소한다. 자, 그러면 요거 그 밑에 빈자리에 선생님이 요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예요. 네, 자, 이 그래프 쭉 보면은 X축은 원소 번호야. 그 다음에 Y축은 유효액전하예요. 유효액전하. 그러면 1주기에는 수소가 있고요. 1번 수소, 헬륨, 2번. 자, 수소에서 헬륨으로 갈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커져. 그다가 이제 리튬이 되면은 주기가 변하거든? 네, 쭉 감소해요. 리튬. 이게 리튬이야. 그러고 나서 쭉 증가해요. 이게 네온이 되는 거예요. 음,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유액전하량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트륨이 될 때 또 뚝 감소해. 이게 나트륨이야. 주기 변했죠. 그러다가 네, 쭉 증가하는 게 이게 아르곤이 되는 거예요. 18번에.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면 이건 유액전하구나. 이렇게 알아둬야 돼.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의 경향 중에 두 번째 경향이 뭐냐면 네, 원자 반지름이에요. 원자 크기. 원자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은 18쪽을 제외하고 따져요. 자, 여기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주기에서. 자, 같은 주기는 가로줄이 같을 때가 같은 주기야. 네, 여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될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해요. 작아진다야. 그러면 자,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는 주관식은 안 나와요. 네, 그렇지만 왜 작아지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야 확인이 더 쉽죠. 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같은 주기는 껍질 수가 같을 때 같은 주기야. 네, 자, 껍질 수는 같으나 양성자 수가 증가해요. 번호가 양성자니까. 양성자수. 자, 양성자 수 증가로 핵과 또는 양성자와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짐으로요. 자, 이게 첫 번째 요인이에요. 음, 자, 핵과 자, 이거 간단하게 쓰면은 유효액전화 증가 때문이에요. 번호가 커질수록 네,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쉽게 얘기하면은 가운데 플러스가 더 많이 모여 있으면은 전자가 돌고 있는 거를 끌어당길 수 있지. 더 안으로.
네. 그러면은 껍질이 수축이 된다는 얘기야. 자, 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3개가 있고 전자가 이렇게 첫 번째 껍질에 하나, 둘, 두 번째 kop질에 하나, 플러스가 4개가 있을 때도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가 돌아. 네. 근데 이 안에 플러스가 더 증가했지. 네. 그러면 얘네들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왼쪽보다 더 커요. 그러면 이게 쪼그라든단 말이야, 이렇게. 네. 그 이유야. 이게 바로 유액전화 증가 때문에. 이게 같은 아, 주기에서. 네.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 어떠냐?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네. 원자 반지름이 커져요. 음, 커진다. 왜 커지느냐? 여기에서도 이유가 중요해요. 자, 이유는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껍질. 껍질 수가 증가함으로. 자, 두 번째 요인이 2번이야. 껍질 수. 자, 그러면 잘 봐. 네. 리튬이 3번이면은 플러스가 3개 있고 전자가 3개 돌기 위해서는 이렇게 껍질이 2개 필요해. 네. 근데 나트륨은 11번이에요. 리튬 밑에 있거든. 그러면 플러스는 11개 있고 전자가 11개가 돌기 위해서는 껍질이 3개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얘가 얘보다 훨씬 커지죠. 네. 왜 그러냐? 껍질 수가 많으면 당연히 커진다 이런 얘기야. 음, 자, 이게 원자 반지름의 주기율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여기서도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 원소 이게 번호고요. 이게 원자 반지름이에요. 자, 그랬을 때 리튬부터 한번 해보자. 리튬이 3번이야. 네. 리튬인데 번호가 커질수록 쭉 감소해. 이게 F예요. F. 플로린. 프. 그 다음에 왜 10번 네온 18쪽은 제외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딱 커지거든. 네. 그러면 작아진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 아, 네. 그래서 얘네는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트륨은 이렇게 올라가. 11번 나트륨. 근데 또 쭉 감소해. 요게 CL이에요. 자, 이거 봐. 자, 얘는 리튬은 CL보다도 훨씬 크네. 네. 원자 반지름이. 근데 껍질은 리튬이 2개고 염소는 3개짜리거든? 네. 그런데도 크기가 훨씬 커져. 그 다음에 칼륨이 여기에 올라가요. 칼륨. 그 다음에 다시 쭉 감소해서 요게 Br이 돼요. 그럼 여기도 봐. 나트륨은 BR보다도 훨씬 크잖아. 그래서 네. 요 원자 반지름의 꼭대기를 이으면은 몇 쪽이 되냐면 얘네들은 1쪽. 이쪽, 그 다음에 얘네는 17쪽. 칠쪽. 이렇게 원소. 그리고 이게 같은 주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주기. 음, 자, 그래서 위에다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이유는 유액전하가 증가 또는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껍데기를 안으로 끌어당기니까 껍데기가 수축이 돼. 네. 쪼그라.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온 반지름을 배우면은 세 번째 요소가 나오는데, 자, 이제 이온 반지름을 보자. 네. 자, 이온에는 2가지 이온이 있어요. 양이온. 양이온. 양이온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수소를 제외하고 양이온은 모두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 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구나. 수소는 딱 예외야, 하나. 수소만 예외고, 양이온이 되는 건 금속들이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온들은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져요.
자,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진다. 왜 작아지느냐? 여기에서도 이유가 중요해. 그러면 이유는 뭐냐면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껍질 수, 오른쪽에서 보니까 2번의 요소하고 똑같네, 껍질 수. 네. 그러면 왜 감소하는지 그림으로 해볼 테니까 봐. 리튬은 3번이니까 플러스 3개, 전자가 3개 돌고 있지? 네. 껍질이 2개 필요하죠? 네.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리튬 플러스가 되려면 전자 몇 개 잃어야 돼? 하나 잃어야 됩니다. 하나 잃잖아. 그러면 봐봐. 어떤 전자 잃겠어? 이렇게 잃어지. 네. 그러면 더 작아졌잖아. 맞습니다. 그래, 원자 반지름보다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어,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껍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음이온. 음이온은 모두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원자 반지름보다 커져요. 자, 그러면 왜 원자 반지름보다 왜 커지는 거야, 도대체? 이것도 이유가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요인이 나와.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양성자, 이게 양성자 수가 원소 번호예요. 네. 그 다음에 껍질 수는 같아요. 근데 음이온이 되면서 전자 수가 증가하죠. 네. 그러면 전자 수가 증가하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지겠죠. 네. 그러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지면은 껍질이 부풀어. 음, 껍질이 부푸니까 크기가 어때? 커집니다.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 그러면 이거를 우리 얘를 한번 풀어보자. 얘. 자, 요거 선생님이 알루미늄 3 플러스, 그 다음에 산소 2 마이너스, 질소 3 마이너스, 나트륨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그 다음에 10번의 네온, 그 다음에 플로린 마이너스의 크기 순으로 배열해봐라. 오,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요거 크기 네. 순으로 배열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이거를 순서대로 한번 선생님이 써볼 테니까 네. N 3 마이너스 O 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N2 NA 플러스 MG 2 플러스 AL 3 플러스. 자, 여기서 양성자 수. 양성자 수가 원소 네. 번호예요. 7, 8, 9, 10, 11, 12, 13. 그러면 전자수는 몇 개냐라고 하면 전자수 셀 수 있어야 돼. 자, 양성자하고 전자는 같았는데 3개 얻었죠. 3 마이너스니까. 네. 그럼 전자는 몇 개란 뜻이야? 10개입니다. 맞아요. 얘가 모두 다 10개야. 그리고 10개 전자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껍질은 몇 개야? 10개를 채우기 위한 전자의 껍질 수는 10개 전자를 채우려면 껍질 몇 개 그렇습니다. 필요해? 뭐냐? 2개 필요하잖아. 네, 2개.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채울 수 있잖아. 그 송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S에 2, 2S에 2, 2P에 6 이렇게 되지? 네. 와, 2에 2개, 6개 채우면 8개잖아. 아,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네. 그래, 이게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음, 자, 껍질 수는 모두 2개란 뜻이야. 네. 그러면 봐봐. 파랑이가 얘기해봐. 전자수하고 껍질에 의해 크기가 변할까? 전자수, 똑같은데 전자 10개면은 전자 간의 반발력도 같고 껍질도 2개니까 2개짜리끼리 다 똑같아야 되잖아. 네.
그래. 그런데 양성자가 많으면 핵의 전하량이 커지지. 네, 그러면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면 크기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집니다. 그래, 작아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가 제일 크고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 이거 얼마든지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잖아. 그리고 네, 원인은 뭐 때문이냐? 유액전화 이렇게 쓰면 간단해요. 음, 유액전화가 클수록 전자와 핵 간의 인력이 커지니까 껍데기가 쪼그라들어서 작아지는 거야. 음, 자, 그러면 두 번째에는 자, 나트륨과 나트륨 마이너스 나트륨 플러스 이온, 양이온을 비교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럴 때 Na Na 플러스를 비교하면은 양성자 봐봐. 양성자가 얘네들 번호거든. 둘 다 네, 11번. 그리고 전자는 얘는 중성이고 얘는 하나 잃었으니까 10개. 그러면 껍질이 얘는 3개 필요하고 얘는 2개만 있어도 되거든. 네, 그러니까 얘가 껍질 수가 많잖아. 그래서 요인은 껍질을 하나 잃기 때문에 작아지는구나. 이런 뜻이 되죠. 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얘는 CL과 CL 마이너스 한번 봐봐. CL과 CL 마이너스에서는 네, 자, 얘네들 양성자는 원소 번호 17번이에요. 네, 17개씩이야. 근데 전자는 얘는 17개, 얘는 18개야. 네, 그러면 필요한 껍질은 17개 채우기 위해서 3개 필요하고 네, 18개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도 3개 필요해. 네, 그러면 양성자하고 껍질은 똑같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CL-가 하나 더 많으니까 전자 조금, 간의 반발력 때문에 얘가 더 크겠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인은 전자 간의 반발력이다. 이렇게 따지는 게 바로 주기율 세 번째예요. 음,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118쪽에 그 밑에 얘 비어있는 자리 있지? 네, 거기까지가 설명이 된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이제 119쪽하고 120쪽을 넘어가 볼 거야. 네, 자, 119쪽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자, 이온화 에너지를 이제 배울 거예요. 네 번째.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중성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중성 바닥 상태 원자로부터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자, 필요한 에너지, 흡수하는 에너지란 얘기거든. 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X라고 하는 원자에 에너지를 줬더니 얘가 X 플러스 기체가 되면서 전자 하나가 빠져나갔어. 이때 E를 우리는 X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예요. 음, 자, 이게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이야. 그런데 이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에서는 네, 첫 번째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그냥 증가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요 어, 말이 붙어야 돼. 대체로 증가한다. 대체로가 붙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왜 증가하느냐,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이유는 네, 유액전화 증가예요. 자, 유액전화 증가로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커지면은 떼어내기 쉽니 어렵니?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거야.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커지므로 떼기 힘들어요. 떼기 어렵다. 이런 뜻이거든. 음,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전자를 떼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게 같은 주기에서는 그래. 근데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자,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해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서도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이유를 알면은 굉장히 쉽죠. 껍질수가 커져. 껍질수가 늘어나요. 네, 껍질수 증가로 핵과 전자 간의 거리가 어때? 멀어집니다. 어, 거리가 멀면은 네, 인력이 약해지죠. 네, 그럼 빼기가 쉬워 어려워? 쉽습니다. 그렇지, 그거야. 멀어. 자, 떼어내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음, 자,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얘기거든. 네, 그러면 여기서도 이 그래프 하나는 외워야 돼. 음, 외우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냥 선생님처럼 네, 자, 이런 형태로 X축은 번호, Y축이 이온화 에너지인데 자, 수소 다음에 헬륨, 수소, 헬륨 이렇게 증가했다가 뚝 떨어져요. 리튬.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증가하다 여기서 떨어져. 이게 붕소, 탄소, 질소 다음에 여기에서 또 떨어져. 산소. 그 다음에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또 뚝 떨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칼륨. 칼륨이 아니라 나트륨. 아, 자,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까지 올라가다가 또 여기서 똑 떨어져. 이만큼. 알루미늄. 그 다음에 요게 인에서 또 똑 떨어져요. 황. 그 다음에 이게 아르곤. 그 다음 또 뚝 떨어져 갖고 이게 칼륨 이렇게 나오거든. 음, 자,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대략적인 이 그래프를 외우고 있으면 되게 편해. 네, 그래서 요 꼭대기를 이렇게 쫙 이으면 18쪽이 돼요.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게 이게 18쪽. 가장 작은 게 1쪽. 요게 1쪽. 그 다음에 요게 같은 주기거든. 네, 자, 여기 봐. 주기에서는 자,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이 있지. 네, 요거만 알아두면 돼. 이유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네, 자, 요거는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 부분이 왜 같은 주기에서는 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를 대체로 증가한다고 표현하냐면 저렇게 떨어지는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야. 네, 그 예외가 있는 이유가 뭔지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봐봐. 자, 베릴륨에서 붕소로 갈 때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자, 베릴륨은 4번이에요. 그러면 얘는 1S에 둘, 2S에 둘 이렇게 채워져 있고 붕소는 5번이라 1S 둘, 2S 둘, 2P에 하나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 네, 그러면 1S에는 얘는 두 개, 두 개, 2S에도 두 개. 여기서는 1S에 2S에 2P는 세 개 중에 한 군데 채워져 있지? 네, 자,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 자, 분소에서는 누구를 떼는 거냐면 요전자를 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베릴륨에서는 요걸 떼는 거거든. 네, 근데 붕소가 에너지가 조금 든다는 얘기는 붕소에서 떼기가 더 쉬워졌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드는 거 잘 봐봐. 네, 자, 옥상 10층 옥상이 있어. 네, 근데 자, 어떤 학생한테는 8층에 있는 책상이 있어요. 야, 너 8층에 있는 거 옥상에다가 10층 꼭대기에 올려줄래? 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했고, 네. 어떤 사람한테는 5층에 있는, 자, 5층에 있는 책상을 올려줄래? 라고 했다. 누가 더 쉬워? 8층입니다. 그치? 네, 당연하지. 높은 데서 높은 데 올라가는 게 더 쉽죠? 네, 마찬가지야, 얘도. 에너지, 우리 지난 시간에 오비탈의 에너지 배웠잖아. 네, 1S, 2S, 2P, 3S, 3P, 3D, 4S, 4P, 4D, 4F 해놓고 이렇게 그으라 그랬지, 대각선으로. 네. 그럼 봐봐. 2P하고 2S 봐봐. 에너지가 1S, 2S, 2P가 이렇게 되지. 네. 그럼 봐봐. 2P에서 올리는 거하고 2S에서 올리는 거하고 에너지가 누가 더 많이 들어? ES가 더 많이 듭니다. 그렇지. 그거야. 그 이유를 써주면 되겠지. 어, 그러면 그 이유를 선생님이 써볼 테니까 봐봐. 네. 자, 분소의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베릴륨의 ES보다 높음으로. 명품으로. 자, 높으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 떼어내기가 어때? 쉽다.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근데 그 다음 마그네슘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거기에서는 또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를 이렇게만 바꾸면 돼요. 자, 알루미늄의 3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마그네슘의 3s보다 높음으로 떼어내기 쉽다. 이렇게만 바꾸면 되거든. 네,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질소에서 산소로 갈 때 감소하는 이유는 또 달라요. 자, 질소는 7번, 1s2, 2s2, 2p에 이렇게 채워지고, 네, 산소는 8번, 1s2, 2s2, 2p에 넷 이렇게 채워져. 네, 그러면 얘도 전자를 여기에서는 이렇게 두 개,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개, 여기는 오비탈 3개에 하나씩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1S에는 2개, 2S에도 2개, 2P에는 4개가 채워져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채웠겠지. 네, 그러면 산소에서는 누굴 떼는 거야? 이걸 떼는 거겠지.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셋 중에 아무거나 떼면 되거든. 네, 그러면 자, 피오비탈끼리의 에너지는 서로 같지. 네, 같습니다. 쉽게 이런 거야. 아까는 8층에서 10층, 5층에서 10층으로 올리는 걸 도와달라 그랬지. 네, 근데 자, 두 사람에게 야, 8층에 있는 거 10층으로 올려줘 라고 하면서 한 사람한테 야, 이거 내가 들어줄게 해가지고 걔 손에다 들어줬어. 그러면은 똑같이 10층으로 올라가는데 자기가 들어서 올라간 것보다 내가 들어서 그걸 받아 올라가면 조금 더 쉽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네, 자, 여기가 10층인데 네, 여기에 책상이 2개가 있는데 네, 여기 있는 애는 자기가 이렇게 받아갖고 그냥 올라갔어 이렇게.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야, 너 손 대. 내가 너한테 들어줄게 해서 얘한테 들어서 줬어. 그리고 올라가. 그러면 이 책상 바닥에 있는 걸 들어 올리는 것까지는 내가 있잖아. 아, 예, 예, 그러면 그만큼 얘는 힘이 적게 들지 않아? 맞습니다. 그래,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산소에 5의 전자를 떼려고 했더니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잖아. 네, 전자 간의 반발력이 작용하죠? 전자의 반발력. 밀어낸단 말이야. 네,
자, 내가 떼내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마침 잘 됐다. 나 혼자 있고 싶은데 그래서 얘가 얘를 탁 밀어버려. 아, 자, 반발력으로 인하여 인력이 아니고 인하여 떼기 쉽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똑같아. 자, S의 전자는 전자 간의 반발력으로 인하여 P의 전자보다 떼기 쉽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저 이유 이거 설명하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네. 이거는 안 나오고 저 감소하는 예외적인 곳이 있는 것만 알아두면 돼. 음,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자, 전자를 하나씩 뗀 다음에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그럴 때는 에너지가 누가 제일 많이 들까? 지금 저기에서는 전자를 하나만 떼는 거지. 네, 두 번째 전자를 뗄 때는 누가 제일 많이 들까? 자,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잘 봐. 칼륨,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에서 첫 번째 전자 말고 두 번째 전자를 뗄 때는 네. 에너지가 어떨까? 누가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까? 이 문제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헬륨에서 전자 하나 떼면 헬륨 플러스가 되고 리튬도 플러스가 되고 베릴륨도 플러스, 나트륨도 플러스, 마그네슘도 플러스, 알루미늄도 플러스에서 요 놈에서 전자 한 개를 전자. 더 뗄 때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요거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위에 문제가.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왼쪽에 그림을 있지? 네, 자, 이렇게 왼쪽에 그림을 선생님처럼 외웠다면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외운 거야. 그냥 이렇게 외운 거 그대로 놓고 앞으로 한 칸씩 옮겨버리면 돼. 이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음, 만약에 세 번째 전자를 뗄 때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네들 원소를 또 하나씩 왼쪽으로 당겨. 어, 그러면 세 번째 전자는 뗄 때는 요게 리튬이 되고 요게 베릴륨이 되고 요게 붕소, 요게 탄소 이렇게 변한다는 뜻이야. 음,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온화 에너지를 뜻하는 거야. 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는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자, 그런데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있어요. 순차적 이온화인지.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있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전자를 계속해서 떼낼 거예요. 네, 그래서 중성 바닥 상태 원자로부터 전자를 차례대로 계속 떼. 전자를 차례로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자, 계속해서 전자 있는 거를 계속해서 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음, 전자가 10개까지 있다. 10개를 가지고 있다. 네온인데. 네, 그러면 전자를 몇 개까지 떼는 게 가능하냐? 10개까지 떼는 게 가능해. 네, 네, 그걸 우리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 조개 판단이 가능하다. 조개 판단이 가능하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파랑아, 우리 네, 족은 어떻게 결정을 했지? 족의 결정.
족은 세로줄인데, 어, 어, 같은, 세로줄은 족은 원자과 전자수를 결정했잖아. 원자과 전자가 하나면은 1조, 네, 두 개면 2조, 세 개부터는 13족 이렇게 불렸잖아. 어, 그거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돼. 주기를 결정하는 거는 전자가 채워진 껍질수로 주기를 결정했어.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만 전자가 있으면 1주기, 두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있으면 2주기. 맞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족이라는 건 세로줄인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의 모임이고 네, 원자과 전자수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두 개일 때는 1족, 2족, 맞습니다. 3개부터 7개까지는 13족부터 17족, 맞습니다. 그다음에 0일 때는 18족 이렇게 했잖아. 네, 그럼 저기 봐봐. 족의 판단이 가능하다. 저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음, 그럼 족의 판단이 가능하다. 뭘로? 이런 거야. 자, 잘 봐. 네, 원자과 전자수보다 많은 전자를 뗄 때 에너지가 급등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어, 에너지가 급등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전자를 뗄 때는 에너지가 조금 들었는데 네, 갑자기 두 번째 전자를 떼려니까 엄청 많이 들어. 네, 그러면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에너지가 급등한 거야. 음, 그러면 두 번째 전자는 원자과 전자수보다 많은 전자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아니라는 얘기지. 네, 그러면 두 번째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아니면 얘 원자과 전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음, 이해돼요? 이해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에너지 차는 이걸 에너지가 급등할 때 에너지 차로 따지면 안 되고요. 자, 이걸로 하는 거야. 이 n분의 이 n 플러스 1 값이나 오, 이 원분의 이 n 값이 급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제 문제로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돼. 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x 기체에 에너지 1을 줬더니 x 플러스가 되고 전자가 하나 떨어졌을 때 요거 이원을 제1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 근데 네, x 플러스 기체에 E2를 줬더니 얘가 x2 플러스가 뭐야 이상하게 썼어. x2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또 하나 잃었어. 그러면 요 E2를 제2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x2 플러스 기체에 또 에너지를 줬더니 x3 플러스 기체 전자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네, 요거를 제3이온화 에너지 있는 거 다 이렇게 뗄 수 있다는 뜻이야. 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자, E1보다는 E2가 크고 E3가 크고 땡땡땡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전자는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더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 음, 그래서 에너지 값은 항상 증가하게 된다 이런 뜻인데 네, 여기에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게 있거든. 그 예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을 다 품고 있어요. 잘 봐. 네, 이 3주기 원소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래 놓고 표가 하나 있을 거야. 음, 자, 이렇게 표가 있죠? 네, 그래 놓고 원자에 A, B, C, D라고 해놓고 E1,
E2, E3, E4 이렇게 해놓고 자, 첫 번째 건 50, 450, 900, 100, 1700입니다. 1700. 그 다음에 거는 70, 70, 140, 140, 780, 780, 1500입니다. 1500. 그 다음 C는 80, 160, 320, 1800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D는 60, 500, 900, 1000, 1000, 1900입니다. 1900.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파랑아, 요 예에서 A를 봐봐. A는 몇 번째에서 몇 번째일 때 급등했을까? 이걸 찾아내야 돼. 네, 그 1차 에너지에서 2차 에너지로 넘어갈 때 급등했습니다. 그렇지. 그거예요. 이거를 차이로 계산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야. 네, 2번하고 2투 사이에는 400, 2투하고 2쓰리 사이에는 450, 2쓰리하고 2포 사이에는 800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2투를 2원으로 나눠 450을 50으로 나눠. 그러면 9배. 네, 그 다음에 2쓰리를 2투로 나누면 2배 이 정도 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급등했네 이런 뜻이야. 음. 그러면 B는 어디서 어디로 갈 때 급등했니? 어, E2에서 E3로 넘어갈 때 그렇지,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급등. E3는 E3에서 E4로 넘어갈 때 급등했습니다. 그렇지. C는 E3에서 E4가 될 때. 네. B는 E1에서 E2로 넘어갈 때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등한 위치를 찾았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뭘로 나오는지 봐봐. 첫 번째. 네. AD의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일까? 원자과 전자수는 1개입니다. A는 몇 개? 1개, 맞아요. 한 개예요. 왜? 두 번째가 급등했으니까 두 번째는 원자가 전자 아니야. 이런 뜻이잖아. B는 몇 개? B는 2개입니다. 네, 두 개. C는? 3개입니다. B는?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봐봐. AD의 족을 계산해봐. 족은 몇 족이니? A는 몇 족? 어, 2주기, 3주기 순차적 이온화였어. 자, 원자과 전자 하나면 몇 족이라고 그랬어? 네, 1쪽입니다. 그래, D는 몇 족? B는 몇 족? B는 3쪽입니다. B, 2쪽입니다. 2족. C가 C가 3쪽입니다. 3족이 아니죠. 몇 족? 13쪽입니다. 13족. 네. B는 D는 1쪽입니다. 그러면 자, 이 중에 A하고 D는 같은 족이죠. 네. 그러면 이제 A하고 B 중에 번호가 큰 건 누구일까? AD 중 원자 번호는 누가 더 커요? D입니다. 어? 누구? D입니다. D. 왜 D라고 생각했어? 이온화 에너지, A입니다. A가 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A가 더 커요. 왜? 이온화 에너지가 A가 더 작기 때문에 입니다. 맞아. 네. 자, 같은 족에서는 네.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다 그랬어? 그래서 그렇지.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이유야. 이거 봐. 요 표 하나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봐봐. 네.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그러면 A, D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 때 네. 필요한 에너지는 뭐가 있어? 얼마야? A는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해?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려면? 문제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 A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안정한 이온이 된다는 말은 있지. 네. 원자과 전자를 이루면 돼. 네,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 잃으면 되잖아. 아, 네, 하나, 네, 그러면 얘는 50만 있으면 돼요. 하나 뗄 때 50이잖아. 네, B는 원자과 전자 두 개잖아. 210, 네, 맞아요. 70하고 140 더해야 되거든. 네, 그 다음에 C는 C, 80, 160, 320 더하면 되고요. 네, D는 60만 60입니다. 있으면 돼. 네, 이게 안정한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전자 하나 있고 B는 두 개 있고 C는 세 개 있고 D도 하나 있고 이런 뜻이야.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온이 산소와 결합해요. 그걸 산화물이라고 불러. 네, 산화물의 화학식. 즉 무슨 얘기냐면 산소와 결합했을 때 얘네는 화학식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야. 자, 음, 산소는 몇 마이너스가 되죠? 이온으로? 2마이너스입니다. 그래, 2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플러스와 결합할 때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해? 플러스와 결합된 2대1. A2O. 네, A가 두 개. 음, 플러스짜리니까 2 네, 마이너스하고 합쳐서 0이 되려면 B는 2 플러스니까 BO. 네, C는 3 플러스 이온이 돼. 어떻게 결합할까? C2, C2O3. 네, 그 다음에 D는 D2O. D2.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음, 자, 이거 봐. 이 표 하나로 지금 5문제가 나오잖아.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6번째. 그리고 AD를 원소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배열한다면 이런 뜻이거든. 지금, 자, 이렇게 세 줄이 있어요. 여기는 1족, 여기는 2족, 여기는 13족. 그 다음에 여기는 2주기, 여기는 3주기, 2, 3주기 원소라 그랬으니까. 네, 자, 이쪽 원소는 A가 D보다 번호가 크다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분포하고 있죠. 네, 근데 B하고 C가 B, C가 여기 있나? B, C가 여기 있나? 또는 대각선에 있을까?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림상에 이거 외우라 그랬었어. 자, 요 그림 1차 이온화 에너지 이 그림 하나 이렇게 외워놓고 자, 잘 봐. 요게 D, 이게 A죠. 네, 그 다음에 B, C가 이렇게 있을까? B, C가 이렇게 있을까를 따져줘야 되잖아. 네, 그러면 B, C가 같은 주기라면 이렇게 있거나 또는 이렇게 있으면 C는 B보다 항상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 어, 그림에서 봐봐, 그림에서. 네, 감소합니다. B보다 어때? 큽니다. 작아야지. 이렇게 같은 주기에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아, 네,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하고 B하고 C를 봐봐. C가 B보다 커 작아. 큽니다. 크게 될 수 있는 거는 절대로 여기에서는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여기 있으면은 커질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C가 B보다 클 수 있는 방법은 자, C가 앞쪽에 있는 거고 얘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 봐봐, 이거 우리가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림을 배웠던 거잖아. 네. 그래서 저 그림 외우고 있으면 되게 편해.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전기 음성도 나와 있거든. 네, 전기 음성도는 우리가 전자친화도 이거는 아직 몰라도 되고 전기 음성도는 3단원에 가서 간단하게 배워도 되거든. 네,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먼저 하자. 자,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건 공유결합을 배울 때 나오는데 네, 자,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자,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의 척도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거는 자, F를 4.0으로 정한 상대값이거든.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정겸성도는 18쪽을 제외하고 있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알아두면 돼.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해요. 자, 우선 여기에서는 이렇게만 외워두고 그리고 몇 개 정기음성도 크기 순으로 외우고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 네, 선생님도 그렇게 외웠어. 자, 여자들 있잖아. 화장한 다음에 네, 화장 잠자기 전에 지우지. 네, 그 지울 때 폼 클렌징 바른다 그러잖아. 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어요. 잘 봐봐. 폼 클렌징 바르면서 자, TV에 CSI 있지. 네, 고화질 TV, HD TV로 본다. 어,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잘 봐. 자, 폰 클렌징 클렌징, 바르면서 CSI를 HD TV로 본다.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 네, 그래서 정gem성도는 이렇게 돼요. 이게 4.0, 3.5, 3.0, 2.8, 2.5, 2.1. 자,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조금 더 외우는 게 편할 수도 있어. 음, 이해됐죠? 네, 이해되었습니다. 자, 이게 주기율 배운 거 6가지 전부야. 그 밑에 전자친화도는 안 배워도 될 것 같아. 네, 여기까지 해서 전기 음성도까지 주기율이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이 나오거든.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끝내고 이제 2단원 문제도 한동안 풀어야 돼. 아, 네, 자, 오늘 배운 거 역시 나머지 시간은 외우고 오늘 배운 것도 공부하고 해야 되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영상도 또 올려주면 중간중간에 아직 필기 다 못했죠? 네, 그것들 다 채워 넣어야 돼. 네, 다 넣고 있습니다. 네, 그래. 자, 그럼 지금부터 화장실 갔다 올 시간 필요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아, 그 저번 시간에 어, 이제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뭐가 궁금해? 그 108쪽에 108쪽에. 네네 이제 가운데 보면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보의 수소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러더퍼드 그거 선생님이 그 얘기했잖아. 어떤 거냐면, 네, 뭐가 선스펙트럼으로만 계속 나온다 그랬지. 네, 근데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 만약에 수소의 원자 모형을 설명하려면 연속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네, 근데 연속이 안 나오고 매번 선스펙트럼이 나온 거를 설명할 수 없어. 음, 그래서 보어는 수소 원자 모형을 껍질 모형으로 바꾸는 거지. 아, 알겠어요? 네, 이해되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있어? 그리고 그 110페이지에 어, 그 가운데 이제 그림 그려넣기 전자전이 여기 부분에서 어. 그게 그, 바로 지난번에 몇 번째에서 몇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이게 무슨 에너지 했던 거잖아. 네, 이거 그 N1에서 1로 떨어지는 게 자외선 라이먼인데,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 자외선. 네. 근데 이게 7 이상부터 N2로 떨어지면은 또 자외선 발머라고, 또 자외선이야.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라이먼하고 발머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따로 발견해가지고. 라이머는 네. 무조건 있지. 그 이상에서 첫 번째로 그냥 떨어지는 건데, 네. 근데 발모 계열의 자외선은 특히 7 이상에서 두 번째로 떨어질 때만 또 자외선이 나와. 아, 따로 뭐 연관이 없고 그냥 이렇게 외우면 그래, 그걸 되는구나. 연관시키지 마. 그냥 자외선이 나오는 거야, 관찰했더니. 그렇군. 됐어요? 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 오늘 또 배운 것도 또 체크하고 또 해보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어, 그,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아 존재를 알기 어려워 가장 늦게 발견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선생님께서 전기를 띠지 않으니 정기적 현상에 의해서 발견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런 거잖아. 플러스를 띄면 마이너스 쪽으로 휘어가거나 네. 또 마이너스를 띄면 플러스 쪽으로 휘어가는 성질이 있잖아. 네. 그런 성질에 의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 음. 그러니까 얘는 전기를 띠지 않은 중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발견이 어려웠다는 뜻이야. 이해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됐어요, 그러면? 네, 되었습니다.